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강의 두 번째 복습하는 날입니다. 자, 90% 이상 맞춰야 돼요. 자, 기본권의 효력, 갈등에는 경합과 충돌이 있죠. 근데 기본권 제한은 그 과잉금지 원칙 이런 제한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자,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국가에 대한 효력 관련되어서 국가 작용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형 중에서 헌법 소원이 가능한 거는 뭐가 있어요? 국가 작용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헌법 소원이 가능한 거는 몇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권력 작용이 있죠. 권력 작용이 있고 비권력 작용이 있는데 비권력 작용은 관리 작용, 국고 작용 두 개 나뉩니다. 그래서 권력 작용은 이제 권력으로 강제하는 작용이고요. 관리 작용은 공기업을 경영하면서 그 기업 운영자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네, 둘 다 권력이죠. 그다음 국고 작용은 사경제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의 강제 권력이나 공기업 갑질 같은 경우도 어떤 공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어떤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면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경제 활동 같은 경우는 사인과 똑같은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사인의 어떤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는 없죠.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일반 법원에 가서 권리를 구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인의 침해를 받은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기본권의 사인에 대한 효력 관련되어서 이제 사인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어요. 어떤 사기업에서도 갑질할 수가 있잖아요. 공기업뿐만 아니고 이때 침해당한 사람은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게 됩니까? 자, 간접 효력설이죠. 자, 직접 효력설이라면은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간접 효력설 입장이기 때문에 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헌법소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법원에 제소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은 일반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이죠. 자, 기본권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기본권의 갈등은 경합과 충돌이 있는데 두 차이점은 뭡니까? 주체가 각각 몇 명이죠? 자, 기본권 경합은 주체가 하나예요. 한 명의 주체가 여러 기본권이 경쟁하는데 합쳐보니까 다 한 사람의 기본권인 거예요. 이게 경합이고요. 충돌은 A의 기본권하고 B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권이 여럿이고 기본권이 주체가 하나고 주체가 여러 개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권이 경합을 할 때 한 사람한테 여러 개 기본권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번, 2번. 자, 1번은 특별 기본권 우선 심사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기본권이 따로 없을 때에는 사안과 관련된 밀접하고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경합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더 특별 기본권인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정당과 결사, 공무단위권과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자, 어떤 게 더 특별 기본권이에요? 자, 특별 기본권을 따질 때 어떤 게 범위가 더 넓고 좁은가를 보면 돼요. 좁은 기본권이 특별 기본권이죠. 자, 결사의 자유를 보면은 여러 결사가 있습니다. 정당, 사적 결사, 공적 결사, 친목단체, 종교단체 여러 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결사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정당이죠. 그럼 정당이 일반 결사보다 더 좁아요. 좁은 게 각칙이고 특칙입니다. 넓은 게 총칙이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정당의 자유가 특별 기본권이에요. 자, 그 다음 직업의 자유. 여러 직업이 있으면 공무원 되는 직업, 사적 직업, 전기 직업, 무슨 직업 여러 직업이 있죠. 그 중 하나가 공무원이 되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권리, 공무단위권이 넓은 직업의 자유보다 얘가 특식되는 겁니다. 자, 행복추구권 같은 경우 자, 사람의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는 공무원 되면 행복하죠. 누구는 직업 가지면 행복하죠. 재산 있으면 행복하죠. 누구는 뭐 거주 이전하면 행복하죠. 어떤 사생활 비밀로 행복하죠. 여러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직업의 자유로 행복이 있으면 요게 더 조그만 기본권이기 때문에 얘가 특칙됩니다. 더 넓은 게 일반 원칙 보충적 규정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기본권이 특별하지 않고 똑같을 때 어떤 게 더 주된 기본권인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 선거 기간 중에 일체 모임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한받는 주된 기본권은 결사 자유예요, 집회 자유예요. 단체를 못 만든대요, 모임을 못하게 한대요.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집회 자유가 주된 기본권 되는 겁니다. 자,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어떤 그 집필문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일기장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외부 반출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제한받는 기본권은 표현을 못하게 합니까? 통신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게 주된 기본권이에요? 통신의 자유죠. 자, 집필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출을 못하게 하니까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신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입니다. 자, 음란물을 출판했을 때 출판사 등록을 취소한답니다. 그럼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까? 어떤 게 주된 기본권이에요? 자, 표현의 자유죠. 자, 출판사를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출판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표현할 때만 못하게 하니까 일반적인 출판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가질 수 있는데 음란물만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음란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주된 제한이 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입니다. 자, 학교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그 근처 200m가 정화구역인데 그 안에서 극장을 설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정답. 자,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 설치만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중에서 영리 목적에 따른 직업의 자유가 가장 주되게 제한받는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경비업을 합니다. 경비업과 기타 어떤 통신업이나 그런 다른 업종에 관해서 겸용을 겸하지 못하게 금지해놨어요. 그럼 이 사람 제한권을 제한받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죠. 이 사람이 뭐 경비업을 하는데 뭐 재산을 국가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건물을 부순 것도 아니죠. 겸해서 경영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 경영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주로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가 자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제한받는 기본권은 뭡니까?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 못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제한한 거예요? 개인정보죠.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자기만의 어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이런 주민번호 이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를 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형제자매가 결정에 맡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받는 주된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경합을 다 봤고요. 그럼 이제 충돌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은 뭐가 있죠? 1번, 2번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뭐 있어요? 1번은 이제 이익형량 방법이고요. 그래서 상위 기본권, 하위 기본권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기본권이 똑같아. 똑같을 때에는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합니다. 자, 먼저 이익형량. 자, 둘 중에 어떤 게 상위입니까? 혐연권과 흡연권. 누가 이겨요? 혐연권이 이기죠. 흡연권은 사생활 침해이고 혐연권도 사생활이긴 하지만 혐연권은 생명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생활보다 더 상위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혐연권이 이깁니다. 자, 국민의 수학권하고 교사 수업권하고 어떤 게 싸우면 누가 이기죠? 수학권이 이깁니다. 자, 국민의 수학권은 이제 학생이 그 배울 권리예요. 배울 권리가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근데 교사가 수업할 권리, 가르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교육할 권리죠.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해요. 헌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상 권리하고 법률상 권리가 싸우면 헌법상 권리가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수하권이 상위 기본권이에요. 자, 다음 적극적 단결권, 단결을 하고 싶어 하게 하는 권리. 소극적 단결권, 단결하지 않겠다는 권리. 자, 하겠다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똑같습니다. 대등한 권리입니다.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등하기 때문에 둘 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극적 단결권은 단체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대등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쪽이 이기죠. 자, 단체가 노동단체인데 노동단체가 적극적 단결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유니언샵 조항에서 생존권을 중시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단체를 결성해서 교섭하고 파업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 월급이 보장된다. 근데 이제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 같은 경우는 이게 단결권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 보장이 돼요.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거는 단결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유권이 되는 거죠. 자유권에서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장을 받는 자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존이 먼저예요? 자유가 먼저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자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권이 자유권과 충돌을 일으키면 생존권이 우선합니다. 너는 느긋하게 자유나 누리고 있지? 우린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야. 생존이야. 그러니까 느긋한 자유하고 굶어 죽을 수 없다는 생존하고 둘이 싸우면 생존권을 우선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생존권이 이기는 겁니다. 이쪽이 상위 기본권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샵 조항이 있죠. 거기에 생존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합헌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익 형량을 봤고요. 두 번째 충돌 해결 방법, 규범 조화 해석입니다. 자,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상위 하위 기본권이 없고 둘이 대등해요. 대등한데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말고 조화롭게 해결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나눠보면 됩니다. 자,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라면은 언론사 편을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개인은 정정 보도 청구를 못한다 보면 되는 거고요. 언론사가 한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면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땐 개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조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사생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를 공개해라 청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도 이 비밀을 나눠보면 됩니다. 자, 개인적인 사적인 비밀이라면 사적 비밀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개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업무상 공적 비밀이라면 공개 청구권 우선시해서 공개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화로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교원의 개인정보 결정권이 있고요. 학부모는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긴다 진다 할 수 없죠. 이럴 때 이제 조화로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사적 비밀은 숨겨주고 업무상 비밀은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화로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헌법 유보가 뭡니까? 법률 유보가 뭐죠? 헌법 유보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가진다요. 유보라는 게 권한을 보유한다 그런 말이죠. 보유, 유보. 그래서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 권한을 보유한다. 법률 유보는 법률에서 기본권 제한 권한을 보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유보는 법률이 권한을 가지는 건데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있고 제한적 법률 유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달라요? 자, 법률에서 기본권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데 기본권을 만들어주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헌법에 재산권이라고 딱 써 있으면은 재산권이 뭔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민법에서
재산권이라는 거는 뭐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채권, 상속권 이렇게 법으로 정해 주어서 법에 따라 구체화된 기본권, 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형성죠. 그다음에 기본권에 관한 권한이 법률이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기본권 제한적 법률보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 뺏어갈 수 있다. 보상하고 뺏어갈 수 있다. 이런 기본권 제한하는 권한을 법률에 준 경우가 제한적 법률보호가 됩니다. 자, 37조 2항이 일반적 법률 유보인데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서 제한한다 써 있죠. 그럼 이때 법률로서 제한한다. 이 법률로서는 뭘 말합니까? 법률에 의한 제한이에요?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에요?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니고 근거한 제한이죠. 자, 법률에 의한 제한 그러면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는 절대로 제한을 못한다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법률에 근거를 두었으면 법률이 아니더라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어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이 들어갔다면 명령과 규칙도 법률에 근거를 뒀잖아요. 법률에 근거를 뒀으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안이 아니고 근거 아니에요. 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형식은 뭐가 있죠?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뭐가 있어요? 자, 법률은 당연히 제한할 수가 있고요. 법률 유보니까. 그리고 자, 명령, 규칙, 조례는 기본권 제한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법률에 근거를 두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제 명령과 규칙에다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례에다 위임할 때는 구체적 위임이 필요가 없고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의원이건 지방의회 의원이건 다 우리가 선거로 뽑아준 사람들이죠. 선거로 뽑아준 사람들이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명령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 위임으로 안 되고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 단계는 1, 2, 3 어떻게?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기재침. 자, 기본권 제한할 때 자, 먼저 헌법상 기본권 인정이 되는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면 탈락.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이 있는가? 제한이 없으면 심사 탈락. 제한도 있을 때 이제 침해가 되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침해가 되면 위헌이고 침해가 안 되면 합헌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침해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과도한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또 어떤 표현? 필요 이상의 제한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침해다, 과도한 제한이다, 필요 이상 제한이다 다 같은 말이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재침. 시험 문제를 풀 때 제한되느냐 침해되느냐 구별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이 나왔는데 심사 기준 4개 뭐 있죠? 뭐 있잖아요. 목수 해법이죠. 그래서 일단 목적의 정당한가를 보고 수단 적정한가 보고 침해 치료성 있는가 보고 법익 균형성 있는가 보고 이렇게 4가지 따집니다. 자, 수단을 따질 때에는 이 수단이 올바른 수단이냐 잘못된 수단이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목적에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이 적정성 바로 인정되는 겁니다. 절도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자, 절도를 방지하는 게 목적일 때 절도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예요? 절도범 다 사용시키면 돼. 다 사용시키면 돼. 사용. 그럼 그 사용이 올바른지 그런지를 따지지 말고 절도범 사용을 다 시켜버리면 절도는 확실하게 없어지겠죠. 그렇게 목적에 맞는 수단이 되는가만 딱 따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그 사용 제도가 너무했다 아니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는 해법에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저거 잘 주의해 주고. 그다음 수단의 적성을 따질 때 반드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수단으로서
사형만 있는 건 아니죠. 사형도 있고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단인 경우도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예외를 둬야 돼요. 자, 너는 처벌하는 거다. 근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봐준다. 이런 예외가 있어야 침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외가 없다든가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은 사적 법익, 공적 법익 비교해서 공익이 더 클 때 합헌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근데 판례를 보면은 자,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가 8개가 있고요.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가 11개가 있죠. 총 19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19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판례들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되는데 침해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이 없어서 위헌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9개는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특별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대표적인데요. 사업 심사 가능합니까? 자, 원래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법률 규정이나 동의를 전제로 해서 기본권을 포기했다고 간주되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경찰이 된다 그러면 상부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동의하고 들어간 거예요. 기본권이 없죠. 그 원래 이제 옛날에는 사법 심사 안 된다고 봤었는데 현재는 그런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현재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현재 입장입니다. 자, 기본권에 관한 제한 심사 기준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심사 기준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제한하지 마라. 얼마큼? 최소한도로만 제한해라.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국가의 보호 의무를 심사할 때에도 너무 적게 하지는 마라. 너무 적게 하지 말고 최소한은 해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할 때도 과한 제한 금지, 최소한 제한은 허용. 국가의 보호 의무 같은 경우도 너무 적게는 금지. 최소한 했으면 나쁘지 않은 정도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건 과잉 제한 금지 원칙이랍니다. 자, 판례를 몇 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중상해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을 했으면 보험금을 주는 대신에 기소가 금지가 돼요.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셋 중에 어떤 게 침해되고 어떤 게 침해가 안 되는 겁니까? 자, 재판 절차 진술권하고 평등권 침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상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서 할 말 다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겠냐 이겁니다. 위헌이죠. 그리고 자, 사망한 경우하고 사망한 경우하고 단순 상해를 입은 경우하고 여러 경우들이 많은데 왜 이것만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평등권 침해로 위헌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합헌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 잘 했다 이렇게 보죠. 왜?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형사기소는 금지가 되지만 보험금이 나오거든요.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방을 기소할 수는 없어도 돈을 충분히 보상받기 때문에 보험금 보상으로 너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는 과소하지 않게 최소한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의무는 위반하지 않고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는 침해가 있고 이건 침해가 없어요. 자, 반면에 이제 단순 상해 발생 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단순 상해는 다 합헌입니다. 자, 단순 상해라는 거는 이제 차에 치여서 어느 정도 조금 다쳤다 이거예요. 조금 다치면은 기소 금지해도 괜찮아. 재판 안 해도 돼. 평등권 괜찮아. 난 돈만 받으면 돼. 얼마 안 다쳤으니까 돈만 받으면 국가가 나를 최소한 보호해 준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다 합헌이죠. 세 개 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0% 이상 맞추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